보통 그 해 1차 시험으로 한 2,000명 정도를 에이, 뽑아. 시험. 그러면 걔네들과 그 전년도에 1차를 보고 2차를 떨어졌던 내려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2차를 떨어졌던 애들 한 1,000명 정도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오. 시험을 보는 거야. 올해가 2, 3, 4, 5, 10년 차. 네, 10년 차 변호사. 아예 소개를 잠깐 하세요. 저는 네. 이제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진승기 변호사라고요. 이혼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돼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그러면 그것만 할 줄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변호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이제 민사 사건. 네, 그거는 뭐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좀 특정 분야에 그러니까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혼이랑 형사를 이제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해놨죠. 오늘 몇 시까지예요? 토요일 날에서 3시까지 10시부터 3시. 그러니까 꽤 길. 점심시간 없고. 그냥 똑같네. 왜냐면 그러니까 토요일 날 환자가 많으니까. 아. 예. 왜냐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럴 토요일 날 수밖에 더 없겠네. 좋아하니까. 예. 이게 또 뭐 치과가 뭐 그렇다고 막 정말 아파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아프지만 치과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아플 때 치과로 와? 아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깨졌어요. 뭐 깨졌어요. 예, 뭐 그런 거. 음식물이 많이 껴요. 뭐 이런 거. 예. 나는 어렸을 때 치과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저도 치과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죠. 저도 어렸을 때 치과 의사 되고 나서 알았죠.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졸라 울었는데 치과에서 존나 짱났겠다. 저도 여기 보면 다 금이에요. 그래? 그러네. 어렸을 때 다. 심지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근데 저는 그 시절에 형처럼 아말감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절에도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돈이 많진 않았는데 이제 돈을 안 의사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중보건의사 때 저희 아버지 정선에 있을 때 위아래 합치면 16개거든요. 8개지. 4개씩 어금니를 싹 다 금으로 해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치과는 형도 아시면 좋은 게 치과 가면 똑같이 뭐 크라운 씌우거나 해도 재료가 있잖아요. 무조건 비싼 재료가 무조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차랑 똑같아요.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금으로 했는데 이게 벌써 35년 된 정도 됐는데 정말 6살, 7살 때 한 건데 아직도 문제가. 근데 아말감으로 만약 했으면 이제 슬슬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 이 중에 몇 개 그 금 씌운 거는 아말감을 했다가 그래서 지우고 다시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막 이게 뭐냐면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깨져요. 시간 지나면. 그것도 그렇고 내가 사실을 엄청 많이 봤잖아. 네. 1차 시험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시험인데 저녁 때부터 갑자기 이빨이 그러니까. 아픈 거야. 그러면 진짜 근데 진짜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침을 삼켜도 아프죠. 네. 너무 아파. 맞아. 그래갖고 원래 그래서 치통이 그런 거잖아요. 애 낳는 통증 뭐 이런 거랑 랭킹이 비슷해요. 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그 다음날 1차 시험 이제 객관식 시험인데 이거를 당연히 나는 시험을 붙어야 되니까 뭐 공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음 날이니까 일단 잠을 자야지 컨디션이 유지할 수 있는데 누웠는데 아파 잠이 안 오는 거야.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뭐 개보린도 먹고 뭐 했는데 일단은 뭐 밤에 어디 가서 진료를 볼 수도 없고 맞아. 그래서 어떻게든 내일 하루만 버티자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도 못 먹겠더라고.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일단은 바나나 같은 걸 이렇게 갈아서 식사는 해야 되니까. 마시다시피 하고 갈 때까지도 너무 아팠어. 막 내가 오늘 시험은 볼 수 있을까 진짜 이빨 이런데 막 물만 마셔도 막 여기 울리면은 막 아프고 이래서 이번 시험 이제 망쳤구나. 망했구나. 딱 시험 딱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안 아픈 거야. 안 아픈 게 아니라 좀 줄었죠. 그게 아니라 이걸 못 느꼈던 것 같아. 집중해서. 일단 내가 이걸 붙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은 그래 붙었어? 붙었지. 아니, 나는 1차는 그때 이미 그러니까 1차를 예전에 붙고 2차, 이제 2차를 두 번 떨어지고 떨어져서 다시 1차를 볼 때였구나. 다시 1차를 볼 텐데. 그럼 더 아까 이건 보면 나는 거의 붙는 건데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건 꼭 아닌데 어쨌든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력적인 게 아니라 이 치통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막 어쨌든 시험 끝날 때까지 중간에 뭐 잠깐 통증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1차는 몇 시간 동안 봐요? 본 적이 없어서 이게 1차는 오후까지 봐요? 아니면 오전에 끝나요?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잘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요. 나요? 그래도 그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끝나는지 아니면 왜냐면 이게 오후까지면 시간이 꽤 긴데. 그렇지. 1차 시험 당연히 오후까지 보고 오후까지 봐요? 밥도 먹어야 되고. 과목도 여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나는 이제 오랫동안 봤어. 1차 시험을. 그래서 중간에 제도가 한번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 3법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이제 헌법, 민법, 형법. 요거는 1차 시험에도 들어가고 2차 시험에도 들어가. 그래서 기본 3법이야. 2차는 서술형.
2차는 그렇지. 그죠, 근데 예. 뭐 어쨌든 1차는 객관식인데 내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땐 헌법, 민법, 형법하고 선택 과목 그리고 제2외국어 아, 외국어도 봐요? 외국어도 있었어. 그럼 뭐 독어 이런 거? 독일어. 그거랑 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보지 그걸? 아무 상관 그러니까 없어. 왜 보지? 그래서 나는 이제 영어도 있었고 아, 영어도 뭐 토익이나 토플로 하는 게 아니라 토 시험을 봐요? 그거를 뭐내 기억에는 내가 진짜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는데 나는 영어를 선택을 안 하고 독일어를 아마 했을 거야. 그래서 아, 영어랑 독일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영어는 그렇지.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영어를 선택했을 리가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영어를 아니다. 아니 그럼 영어도 영어도 취소하니까 하고 영어를 독일어도- 선택해야 돼. 그러면 네. 영어가 기본으로 하나 들어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잘 기억 안 나. 사실 너무 오래돼서. 야, 진짜 짱난다. 영어는 야 또 문과라고 영어를 시험 보네. 법 시험 보네. 그렇지. 그건 몰라. 그래서 나는 처음 볼 때 이제 헌민형 그리고 뭐 형사정책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뭐 국제법이었나? 아무튼 선택 과목이 이제 그런 중요한 법률 말고 이상한 법들이 있어. 그거는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잘 선택해야 돼. 법이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이런 거 선택하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주로 선택해서 했고 어차피 1차가 그거죠. 60점 넘으면 패스죠. 아니야. 1차는 상대 평가요? 1차는 일단은 평균으로 네. 위에서부터 해서 몇 프로?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배수를 두 자르죠. 배수 정도. 2차 붙는 최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년에 1000명을 뽑는다고 네, 치면 보통 그 해 1차 시험으로 한 2000명 정도를 네, 뽑아. 시험. 그러면 걔네들과 그 전년도에 1차를 보고 2차를 떨어졌던 내려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2차를 떨어졌던 애들 한 1000명 정도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오. 시험을 보는 거지. 솔직히 나 너무 오래돼 갖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방식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홀수시. 그러니까 내가 올해 1차 시험을 보고 그 해에 2차 시험을 보는 건 사실 기간적으로 4개월밖에 준비를 못 하거든. 근데 동차지.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그 해에 바로 그러니까 내가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처음 봤는데 네. 그 해 바로 합격을 했어. 네. 그리고 나서 그 해 바로 2차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 네. 이건 이제 생동차라고 해. 생동차. 생동차. 그러면 진짜 최고다. 이거는 거의 없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1차 시험 준비만으로도 너무 벅찬데 맞아요. 이거를 2차 시험을 같이 이것도 어렵고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애들 있지. 좀 천재 같은 애들. 고승덕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4개월 만에 막 해갖고 시험사 봤는데 뭐 되는 애들도 있어. 맞아. 그런 애들이 이제 너 같은 애들이겠지. 아니 저는 못 붙죠. 네. 근데 저는 좋은 게 저는 국가 시험이 다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똑같아. 평균이 높은 사람이 이제 뭐 1등부터 1000등까지만 붙고 다만 여기는 다른 게 뭐냐면 내가 평균으로 뭐 1등이 될 수도 없겠지. 근데 평균으로 1000명 안에 드는데 네. 한 과목이 맞아요. 40점 그런 거 밑이다. 39.9 이런 꽈락. 맞아요. 저희 의대치대 시험도 꽈락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좀 안타까운 게 평균 넘었는데 꽈락 때문에 그렇지. 떨어지면 진짜 짱나겠다.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지. 그렇지. 내가 아는 사람 형은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군요. 많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대부분이 네. 꽈락을 맞으면 평균이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다 날고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 이게 실력이 다 모든 과목 이렇게 올라가지.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대량 꽈락 사태 이런 게 있어. 그 특정 과목을 너무 어렵게 냈구나. 특정 과목을 너무 어렵게도 내고 불이타라고 하거든. 불의타.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흐름에 있어야 그렇지, 되는데 나올 만한 것들을 불이타가 위주로 뭐의 보고. 준말이에요? 불시에 뭐 나온 뭐 그런 거겠지. 이게 뭐. 의대치대는 그 용어가 있어요. 뭔데? 코너링이라고. 코너링. 코너에 있는 걸 낸다. 그래서 이 교수 X나 코너링 심해 이러면 그러니까 늘 나오던 거에서 안 내고 막 그런 거 뭐 1.5mm면 2mm로 바꿔내고 뭐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코너링. 아무튼 그렇게 내고 또 채점도 엄청 엄격하게 해서 대량가락으로 사실은 1000명을 뽑아야 되는데 1000명이 안 됐는데도 그런 때도 있었어 실제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